인문학적으로 우리 저 창원시, 창원도시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저를 엄청 원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냐. 예, 한은정TV 식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은정. 이원주입니다. 오늘의 손님, 본인 네. 이름 말씀하세요. 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이런저런 글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네, 인사 차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좀 오랜만입니다. 저희 여름에 이원주 의원과 함께 광화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좀 하고 카약도 타고 그렇게 창원 알리고 여름을 지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의장 활동하는 의원이 본업이다 보니,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처리하고,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장을 좀 다니면서 창원을 씩씩하게 알렸으면, 저희는 오늘은 조금 전문가인 분을 모시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저 창원시, 창원도시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창원 한은정TV는 계속 달립니다.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계속해서 또 조언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김태훈 작가를 아십니까? 도시 이야기를 하는 창원 사람 김태훈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태훈 작가는 KBS도 MBC도 모시지 못하는 작가인데 저희 한은정TV가 얼마나 유명을 하다면 이렇게 오셨습니다. 창원 구석구석 이야기 김태훈 작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인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죠. 예, 서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고맙고. 예, 작가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인사, 겁니다. 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창원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창원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 창원에 있는 상남초등학교 졸업했고 남중 나왔고 경상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런저런 이제 글 쓰고 있고요. 책 내고 글 쓰고 또 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욕심은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을 가진 마음 딱 맞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겠네요, 늘.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거 다 말하지 않았는데 왜 와닿지? 예, 정말 다시 한번 한은정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한은정TV에 깨알 조사를 하는 그 깨알 조사꾼 신혼의 깨소금 맛에 늘 젖어 있는 저 이원주 의원의 김태훈 작가의 깨알 조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깨알 조사를 했는데 이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름 김태훈, 국적 대한민국,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생지가 경남 창원으로 알고 있어서 출생지는 아니구나. 네, 출생은 네. 부산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창원에서 살아오신 걸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서울대 박수! 부모님의 자랑이셨겠네요. 창원대도 나왔습니다. 그 석사? 창원대도 행정학 석사했습니다. 석사.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1999년부터 지역 언론사인 경남 도민일보에서 기자 활동하신 걸로 제가 공채 일기입니다. 야, 그렇지, 공채 일기. 공채 일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2011년도부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를 네. 설립하시고 운영하신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강의 활동,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KBS 라디오를 14년째 네. 하고 계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경남 도민일보에 글을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가끔씩 예. 보고 있고요.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줄을 끊고 읽은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레시피. 네. 그리고 소리바다는 왜. 예. 왜 등등 뭐 책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대단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잠깐 2014년에 소리바다는 왜 이후에는 지금 책이 없는 거예요? 2014년이 아니고 그게 2010년일 거예요. 그럼 그 예. 이후에는
지금 뭐 최근에도 책이 나온 게 있고 최근에 청소년 책도 좀 쓰고 있고요. 아. 예, 광복 80주년 기념해가지고 독립 관련된 독립운동 관련된 50년 이야기, 뭐 청소년용을 하나 쓰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도시에 관해서는 저희 전문가 이제 프로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기대 많이 하면서 자, 우리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부터 일단 책 얘기를 작가님이 직접 쓰신 이제 시민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형광펜까지 사가면서 저희가 줄을 그었는데 그 스토리텔링에는 시민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네. 그러지 않았던 창원시의 모든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책은 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나 있긴 한데 아직 사람들이 이제 미련이 있죠. 그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는 게 그 지자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일단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산을 쓸 수 있는 또 선심성 그렇죠. 예산을 쓸 수 있는 또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핀트가 사실 이제 시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뭐에 관심 있을까요?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떤 조명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핫하기만 한. 그 뭐 어떻게 화제가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스토리텔링에서 시민이 소외가 되고 시민이 구경꾼이 된다든지 그렇죠. 주인공이 되지 예.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데 그 정책의 목표가 시민의 어떤 삶을 그 시민의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이제 외진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관광객 끌어들일까. 유치. 예, 이제 그렇죠.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은 자꾸 이제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이게 경남 지역을 보면 경남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 관광을 잘 안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거죠. 외부에서는 많이 오는데. 이미 내가 담겨 있어서 그런가요? 내 몸과 마음이 다 담겨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애착이 많이 약해지지 않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저는 그게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인구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논문들을 보면 그 청년들의 이주와 관계된 어떤 논문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도 다른 이제 다 해외 논문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시골 이제 청년들이 이제 도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떤 도시가 주는 어떤 매력이 되겠죠. 그 도시가 그렇죠. 그게 멋진 것이고 그렇죠. 젊은이로서 도전해 볼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떠나갈 때 고민을 더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떠난 사람 입장에서도 도시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예,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 힘이 그 애착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보면 서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20대를 빨아들이고 30대를 뱉어내는 도시라고.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럼 30대 이동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30대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서. 조건이랑 힘든 그럼 그 것 때문에 30대들은 지금 어디 경기도로 가는 거죠. 경기도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자꾸 커지는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일자리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애착이라는 거예요. 내 도시에 대한 어떤 애착. 내가 자유로웠던 거, 나를 많이 내가 어디 나가면 다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어디서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 어떤 지역 도시들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하나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어떻게 느끼게 할 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어떻게 갖게 할 건가, 그런 지역과 공간과 여기에 대한 더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해 줄까, 이런 고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그 결과가 지금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이 창원 마산 진해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저처럼 마음이 할 때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시민을 위한 이 시민이 들어간 이유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옛날에 뭐 도성 옛날에 유명했잖아. 그럼 도성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너무 납작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도썸. 도썸 얘기 나왔습니다. 저희 이원조원 도썸 하면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저는 사실은 평생 마산에서 태어나서 평생 마산에서 네. 살고 있고 창원시 의원이고 마산 하포구가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 마산 하포구의 부흥을 위해 또 약간 소개를 위해서 도썸을 가서 몇 번을 진짜 수십 번을 가고 카약을 타고 또 그 앞에 민주주의 전당도 또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김주일 열사 시신 인왕지도 여기 네네. 바로 앞에 있고 해서 막 다니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도썸이나 사실 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에 창원시의 스토리텔링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시면 조금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없습니다. 다 사람 자체가 다 이야기 좋아하고 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따로 전문가가 있지는 않고요. 그 느끼면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그게 제가 그 처음에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처음 만들게 된 게 그 마산 원도심 재생 사업 때문에 만들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창원시 설득을 해가지고 150억 중에 1억을 떼자 우리 1억을 떼서 이 공간 마산 원도심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스토리가 있는 곳 아니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뭔가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설득이 돼서 그 사업을 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블로거들 데리고 뭘 팸투어 같은 걸 해볼까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 뭐 기사 몇 개 나고 하면 뭐 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사람들 마음에 뭔가 묵직한 걸 좀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했던 게 마산을 떠나서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가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1박 2일 이제 투어를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3.15 그 공원, 국립공원 가서 참배 딱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경건해지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자산동 그 고개 앞에서 이제 마산시 딱 바라보게 하죠. 그럼 이제 마음이 젖어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밤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마산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다 불러라. 통술집 하나 털어가지고 한턱 낸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친구 다 불러가지고 진짜 추억. 그리고 그 다음날 배 타고 도성을 간 거야. 그러니까 추억 탐방이네요. 그 유튜브에 마녀들의 귀환이라고 창동 노스테이지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마녀들의 귀환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저를 엄청 원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오고 고향을 싶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분 중 한 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지금 마산에 계세요. 컴백 다시 하셨네요. 귀향하셨네요. 네. 자주 해야겠네요. 그게 언제 쪽이라고요? 2011년도. 그때는 연구소 향수가 좀 만드셨을 때. 향수를 느낄 만한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싹 다 깨끗하게 뭐 다 정비가 돼가지고.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섬. 해양 인공섬. 신도시. 네, 그게 가려놓으니까 지금 도섬에 대한 그게 향수나 너무 그리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섬의 마지막 전성기라면 국가축제를 할 때잖아요. 그 안에서. 그때 다들 배 타고 들어가. 배 타고 들어가서 좁지만 배 타고 들어가서 뭔가 배를 타고 뭔가 물을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판타지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그래서 넘어가서 꽃세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한테 경험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하던 그 회사가 도산이 되면서 국가축제가 그 네, 무트로 밖으로, 넘어오게 예, 되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전체. 뭐 공모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 하포구 의원님 뭐 도슴에 대한 또 약간의 상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따로 또 뵙는 걸로. 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마산역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역 앞에도 이은상비 라이온스에서 이제 이은상비 그 가고파 올렸는데 이제 거기 또 반대하는 분이 또 이제 또 비석 그분 행적에 대한 걸 고발하는 비석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주의 전당 가지고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죠, 하는 것 이슈가 있잖아요. 자체는 나쁘진 않다. 그 자체가 가는 과정. 네, 과정이라고 보고 긴 호흡으로 보고 그 안에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성취해내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당장 내가 성에 차는 정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걸 약간 좀 강의처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일상에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학교 회사 갔다가 아이들 키우고 막 밥 먹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거리예요. 이야기거리는 그 일상이 흔들릴 때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일상에 충격이 확 올 때. 영웅서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균형을 다시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군가 영웅도 나타나는 거고 누군가 희생자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걸 그런 긴 호흡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이 균형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죠. 과정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듣게 되네요.